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유정 사건에 대한 개요와 이로 인해 말미암아 재점화된 사형제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유정이 누구인지, 다음으로는 그녀가 연루된 전남편 살해 사건, 그리고 일부 아들의 살해 혐의, 영상이 제작되는 현재의 재판 진행 상황과 마지막으로 재점화된 사형제로 찬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유정은 올해 5월 25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있기 전 그녀의 이부자들이 이문사했었는데 현 남편은 고유정이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주지검에 고유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고유정의 폭행과 폭언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피해자는 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기에 수입이 많지 않아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갖게 되고, 피해자는 없는 살림에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씩을 보냅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거부로 자신의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고유정은 재판에 3회 불참석하는 등 이를 미루지만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어 5월 25일로 면접 교섭일이 잡히게 됩니다. 25일 피해자와 고유정은 그들의 아들과 함께 테마파크에서 만난 후 펜션에 투숙하게 되는데, 이날 고유정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유정은 18일에 제주도에 입도합니다. 22일 그녀는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 및 청소도구 등을 구입합니다. 25일 면접 교섭일 날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26일 친아들의 친정집에 데려다준 뒤에 다시 펜션에 옵니다. 27일에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유기 및 펜션 퇴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유정은 11분 동안 여러 개의 봉투를 정리해가며 버리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28일에는 남은 청소도구를 환불하고 그날 저녁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떠납니다. 고유정은 여객선 갑판에서 시신의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는 김포에서 29일에서 31일에 걸쳐 남은 시신을 추가로 유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유정은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라고 해서 그것을 막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전 남편을 만나기 전 고유정이 휴대전화와 PC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검색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마트에서 표백제나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와 청소용솔, 그리고 먼지 제거 테이프나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사건 현장 훼손, 시신 유기 등의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이 제주도에서 할머니와 살다가 이제 아버지와 새엄마인 고유정과 같이 살기 위해 청주로 올라오고 난 3일 후 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습니다. 초반 경찰들은 현 남편을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현 남편의 잠버릇에 대한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보고 현 남편이 잠결에 다리로 아들을 눌러 질식사시킨 것이 아닌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황상 아들과 같이 자고 있었던 사람은 현 남편뿐이었고, 고유정은 컨디션도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다 해서 다른 방에서 혼자 잤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진에는 아들의 목과 어깨 부분에 선명한 멍자국과 시커멓게 변해버린 한쪽 다리, 얼굴 전체에 각인된 이불에 누민성과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 건에 있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부자들 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은 아들이 원래 잤던 위치보다 훨씬 밑에 혈흔 자국이 있었으며, 아들이 죽기 전날에 먹었던 음식과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를 섞었던 음식이 일치했기 때문에 고유정의 범죄를 주장합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만 4세의 아이가 부모의 신체에 깔렸을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하였고, 충분한 근력이 있어 질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로 고유정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에 무게를 실어주게 됩니다. 현재 그녀에 대한 재판은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이부자들 살인사건을 병합하여 첫 재판이 12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사형 집행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 남편 토막 살해 사건의 고유정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쟁에는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제도란 수용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의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첫째, 사형만큼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로 인해 막대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둘째, 연쇄살인마처럼 수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사람은 사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무기형을 집행하면 장기간 수감했다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지출되는데 사형 제도는 이러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모두 동등하기에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둘째, 판결이 잘못됐을 경우 번복할 수가 없다. 셋째, 사형 제도를 탄압적으로 사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후에도 그를 착취하던 고유정은 결국 계획살인, 시신훼손, 시신유기 등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 남편뿐만이 아닌 현 남편의 아이인 자신의 의붓아들 또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녀의 행동은 차마 인간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힘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와 더불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나 성폭행 또는 살인 행위를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자에게 과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